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보겠습니다.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춰야 유효라 그랬죠. 당연히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겠죠. 다만 이제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일단은 유효로 해두고, 다만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그걸 취소를 해서 무효로 될 수 있도록, 즉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게 무효와 취소죠. 자,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효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유효로 하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낯갈려둘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무효와 취소는 공의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 상태라는 거,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있겠지. 이런 경우요.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만취했으니까 무효죠. 두 번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또는 무효와 취소의 경합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먼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개념 처음부터 세게 잡으셔야 돼요. 각과리 계약을 했을 때 무효다. 이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다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특히 자, 각과리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이게 무효예요. 문제는 우리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 제3자죠. 얘는 각과세 계약이 무효해서 을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걸 몰라, 선이. 얘한테도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선의의 제3자도 무효. 이걸 절대적 무효랍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 본 게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질의 표시라든가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이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만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이런 걸 상대적 무효다. 두 가지 기억을 해둡니다.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죠. 전부 무효 말 그대로 전체가 무효예요. 각과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주택 전부가 멸실됐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이니까 당연히 전부 무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일부 무효. 갑과리 갑의 주택 및 그 주택에 부속한 창고를 매매했는데 이 부속 창고만 이미 멸실된 경우, 부속 창고가 이미 멸실이 된 상태에서 모르고, 보통 모르겠죠. 갑과 을이 주택과 부속 창고를 매매했을 때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 일부 무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일부분이 무효일 때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가 당연히 생기고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만 기억하세요.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원칙만 기억하자.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부만 무효일 때 원칙이 전부 무효라는 거. 또 하나 요 137조 요거를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137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인데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죠. 무효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 봤던 무권대리행위처럼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일단은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별도의 요건이 갖춰지면 유효로 바뀌는 이런 걸 유동적 무효를 합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 이것도 유동적 무효고요. 뒤에서 보게 되는 정조건부나 시기라는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 이것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중에 무권대리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을 생각해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거래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 후에 허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는 당연히 효력 요건을 갖췄으니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럼 유효가 돼요. 그것도 대법원에 의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요 사이 허가 전 거래 행위한 때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요게 뭐야? 요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유동적 무효 개념을 확인하시고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한다 그랬어요. 다만 그 무효 사유가 반사회 질서행위일 때는 뭐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급여. 기억나세요? 불법 원인이 반사회 질서행위잖아요. 그죠? 불법 원인이 바로 요 반사회 질서행위. 급여라는 건 뭔가를 준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였었죠. 근데 추인이 나왔어요. 자, 추인 반갑죠? 어디서 봤어요? 무권대리 추인에서 봤죠.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것, 이게 무권대리 추인이에요. 반면에 무효행위 추인은요, 원칙이 추인이 안 돼요. 무효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추인했다. 반사회 질서 행위를 한 자들이, 예컨대 살인 청부 계약을 한 자들이 나중에 그 살인 청부 계약을 추인했다 해서 그 살인 청부 계약의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요건 뭐냐? 가장매매 같은 상대적 무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매매 허위 표시에서 봤잖아요. 각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었는데 나중에 각과 을이 새로 유효한 매매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각과 을이 처음엔 가장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무효야. 108조에서. 근데 가장매매를 했던 각과 을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진짜 새로 유효한 계약을 따로 했어. 할 수 있죠. 자, 이때 각과 을이 새로운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할 때 새롭게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해도 되고 기존에 무효했던 가장매매를 추인해도 되고 그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뭐하고 똑같다?
새로운 행위한 건 똑같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 반사회 질서 행위등은 아무리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가장매매 같은 것들은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뭐하고 똑같다? 새로운 행위를 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근데 행위 당시에 기억하세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제한능력. 행위 당시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행위 당시에 위법한 사기나 강박이 있었어요. 제, 착, 사, 강, 요거. 딱 요거를 이유로 계약을 했다.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근데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나 착오한 사람이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대리인이나 그 사람들의 승계인이 그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걸 취소를 합니다. 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부모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려. 그럼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 표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중여분의 착오가 있었던 행위, 사기나 강박을 당한 행위를 말하고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면 뭐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개념을 아셨다면 유동적 유효 개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취소권은 아무 때나 못해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특히 그 취소 사유가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 행위 당시. 그 취소 사유를 딱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한 그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 취소 사유가 뭐다? 제착사강. 또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권자도 법에서 따로 정해놨어요. 암기하셔야 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예를 들어 중요분의 착오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이 사람들의 대리인,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모, 그죠? 상속인, 예컨대 승계인, 예컨대 상속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딱 법에서 정해진 것만 인정이 되고 취소권자도 딱 법에서 정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특히 조심하실 게 제한능력자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계약을 하려면 부모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했어요. 자,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는 미성년자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단독 취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독 취소권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취소하는 것도, 어떤 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취소할 때도 부모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140조에서 제한능력자를 따로 취소권자로 규정을 함으로써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를 할 때는 굳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해놨다는 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그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일단 처음부터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취소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거. 요 정도. 요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 기억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추인이 또 나왔어요.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란 쉽게 생각하세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즉 취소권을 갖고 있는 자가 나 이거 취소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나 취소 안 할래 그랬으니까 그 행위는 어떻게 돼요? 더는 취소 못하죠.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게 취소권 소멸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법정 추인은 나중에 보시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소권을 3년 또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은 나중에 보시고요. 계약한 날부터 10년 생각해요. 근데 이 3년이나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민법뿐만 아니라 법에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그 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이 있고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주로 채권에 적용이 돼요. 채권. 빌려준 돈 받을 권리.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제척 기간은 형성권에 적용이 됩니다. 형성권이 뭐였었죠? 일방적 권리. 자, 취소.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상대방의 동의나 성당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라 했어요. 이런 일방적인 권리를 취소권이라는데요. 형성권이라는데요. 그 형성권에 적용되는 게 제척기간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본 과정에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그 기간이 두 종류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은 여기 정리된 걸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부과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